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빌리학교를 학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가람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함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 잘 세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방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함께 지혜를 구하며 또 결단하며 또 새롭게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살짝 불안한 거는 이 사진이 계속 나올 텐데 다른 설명회에서는 효과를 분명히 다 지웠는데 아마 효과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나올 때마다 쿵쿵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요. 먼저 이제 교무 분과에서 준비한 설명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 커리큘럼으로 배우게 될 것인지 어떤 또 진학 또 진로를 저희가 꿈꾸며 준비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전체 계신 자리에서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 두세 질문 정도 받도록 하고요. 또 혹시 그게 또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또 여기 공간을 둘러보실 때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저나 다른 팀장님들,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빌리는 크게 세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취학 과정에 마음학교가 있고요. 초등과정에 지혜학교가 있고요. 별칭이죠. 애칭이죠. 그리고 저희 중고등 과정의 애칭은 비전학교입니다. 비전스쿨입니다. 사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될 아이들도 여전히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믿음과 감정과 의지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또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위에 이제 제대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을 수 있고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을 쓸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초 위에 또 감정도 내가 주체로서 다스리고 무엇보다 습관 훈련을 통해서 의지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냥 주문하면 다 오고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게 해결돼서 끈기나 노력이나 의지가 정말 습관으로 세우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저희가 그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알기에 여전히 중고등 과정 때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초등과정은 저희가 언어의 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자랐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낀 부분이 있죠. 사실 지식을 그냥 품고 담아두는 것보다 아이가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언어의 그릇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힘을 독서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과정 때, 물론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중고등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언어의 한계만큼 그 세상의 한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만 외부 세계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못하는 만큼 물론 감정이나 느끼는 건 있지만 구체적인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생각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을 잘 준비하는 만큼 세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어를 매우 강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기 쓰는 것도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뭐 했다, 재밌었다, 뭐뭐 했다, 재미없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대부분 이렇게 쓰거든요, 남자애들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언어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 이 세상의 어떤 로직이나 뭐 논리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언어와 생각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과정 때 독서나 대화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언어의 힘을 키우도록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이상적으로는 마음의 힘을 갖추고 마음의 힘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해 믿음이나 감정이나 의지적으로 습관적인 훈련들도 다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언어적으로 준비된 아이들이 저희 중고등부에 오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상으로는 그런 커리큘럼이지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이 마음의 힘, 언어의 힘,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비전의 힘을 같이 키워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체적으로 즐겁게 이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이 오셔서 제 학부 시절 은사님이 오셔서 학부모 교육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살리는 교육이라는 말에 사실은 좀 와닿았습니다. 애들이 시들어가고 생기를 점점 잃어가고 작은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거 버텨낼 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 믿음의 힘, 감정의 힘, 의지의 힘에서부터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힘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정말 죽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네, 저는 이 느낌으로 이제 교수님과의 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주빌리가 꿈꾸는 거는 살리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서부터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 넘치는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서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꿈이겠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주빌리 중고등부가 열리게 됩니다. 네, 쿵쿵 계속 할 텐데 네, 다른 설명일 때 제가 잘 지었는데 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생텍쥐베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을 했죠.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라.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정말 배를 만들고 싶다면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갖다 주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일을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가 필요한 이유를 심어주는 것이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 내가 저곳에 꼭 가보고 싶다. 이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치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교육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성적 관리해야 되고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휩쓸려가는 모습들이 사실 많아왔죠. 그래서 더 대안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그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냥 내 충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일치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전학교의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신들이 목재를 모을 것이고 자신들이 배를 짓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중고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빌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두근두근하긴 한데 네, 같이 꿈꾸면 참 좋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애들만 늦게 떨어지고 쿵쿵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계속 하나를 계속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지혜를 갖추고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모습이 내가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칸트가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까? 자율,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이게 이제 저희 초등 지혜학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이 공감과 배려의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 또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키운 상태에서 이제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죠. 꿈을 꾸기에 남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가는 힘, 용기와 도전을 심어주는 것, 이 마음의 힘이 있다면 아이들이 저는 엄청난 리더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좋은 커리큘럼들도 필요합니다. 좋은 코치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아이들이 꿈을 꾸며 성령님이 임하시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 주빌리 대안학교가 꿈꾸는 마음 더하기 지혜 더하기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덕목으로 아이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사실 이 설명을 한 3, 4년 전 초등학교 2, 3학년 설명회 때 욕심내서 트리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트리비움은 이제 중고등 과정 돼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천재들이 몰려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400~500년 전부터 한 200년 전 사이에 이때 엄청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재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일단 인쇄술로 인해서 책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또 책 말고는 굳이 딴 거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시기다 라고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게임을 하겠어요. 밖에서 노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난 천재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왜 100년, 200년 전부터는 다시 그게 줄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발적인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자발적인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서 자기가 교체하고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내는 힘이거든요. 하지만 뭐 유튜브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근데 한 100년 전부터 또 그 바로 전부터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획일화되고 타율적이 되었습니다. 이끄는 대로 쫓아오는 능력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은 천재들이 물론 있지만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막 트리비움 세 가지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이라는 트리비움이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문법, 논리, 수사입니다. 문법이라는 건 아주 기초가 되는 법칙들이죠. 논리는 그 법칙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건 뭐냐면 이 정보가 연결이 된 것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거를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문법 단계는 신선한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논리 단계는 이 재료들을 연결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 단계는 이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이 요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릇에 이쁘게 담기도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팔기도 하는 이 단계를 이제 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단계, 논리 단계, 수사 단계. 그래서 책을 스스로 많이 읽고 이 논리를 위해 토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발표하고 이게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의 주체가 되어서 뚫고 가야만 이 학문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생각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사과라고 해서 합쳐서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데요. 사과에는 예술, 그 다음에 뭐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하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 이렇게까지 더해서 이제 사과라고 말하는 이제 학문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리해주고 누군가 설명해주는 것을 내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은 대학 가기 쉬운 방법이라면 공교육에서 내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죠. 경쟁을 하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내가 왜 이 공부를 정말 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멋진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대학을 가기 위해 참자. 일단은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자로 저희 청소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요즘 대학 교수님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책도 읽을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셔요. 저는 한 번뿐인 청소년기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저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키운 다음에 스스로 사람을 보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배를 지을 수 있는 이 자율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그 적극적인 태도, 꿈꾸기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들다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내가 꿈을 꾸기에 이 정신적인 부분이 이 기본적인 이 사막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커리큘럼으로 저희 주빌리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단계는 아주 기본적인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문법 단계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는 게 힘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더 필요한 거는 지식 자체보다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게 더 좋은 지식이고 또 이 지식을 건강한 마음의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로직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신선한지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걸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힘,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없으면, 대화하는 힘이 없으면, 또 책을 읽을 줄 모르면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기본 단계인 문법 단계도 물론 매우 강조하지만 중고등 과정에서는 이 두 번째 로직 단계, 로직이라는 거는 기준은 물론 있지만 그 기준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 제시는 해줘야 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로직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을 유대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히브리학과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엄청 웃겨요. 진짜 목소리도 엄청 크고요. 막 우기는데 근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겨요. 그게 한국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가 다 그런 거예요.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거봐, 이거 내 생각뿐만이 아니야. 이 랍비 너 알잖아.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끝납니다. 끝판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내서 논리를 만드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거든요. 유대인들. 저는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훈련이 사실 필요해요. 그냥 내가 보기엔 그래. 아, 어디서 그랬대. 이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에요. 정확한 근거, 정확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달도 다 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세상.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논리 연결한 훈련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 과정에서는 물론 자기주도 학습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료들을 준비하고 지식을 그냥 담아두기보다 이해하기 노력하지만 대화를 통해 질문을 통해 계속 자기의 논리를 구성하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 구성을 해내는 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주도 학습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빌리에서는 저희가 초등과정부터 강조를 하는, 초등학교 2, 4학년부터 강조를 하는 플래닝,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아이들 망칠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은 들으면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게 긍정의 힘이 큽니다. 다른 때는 상황이나 관계에서는 긍정의 힘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인슈타인 알아? 알죠. 긍정적이에요. 알죠. 알기는 알죠. 위인전에 꽂혀 있으니까. 알기는 알죠. 근데 그 안다라고 착각하는 수준이요. 선생님이 말을 잘 설명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언어의 힘이 있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걸로 소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스스로 플래닝을 하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찾아내는 학습을 아주 중요하게 주빌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 플래닝과 독서나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표한 거를 잘 했는지 이걸 체크까지 해줘야 되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초등과정은 저 뒤에 있는 SOT 교재를 저희가 쓰는데요. 1060이라는 레벨이 지나면 이제 저희는 칸 아카데미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SOT랑 비슷하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강의나 이런 부분들 입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이 SOT 시스템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아이들에게 1대1로 모르는 부분을 또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어과 교육은 칸 아카데미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EBS를 활용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공부를 하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배웠는지를 점검하고 얘네가 제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기본적으로 독서와 우리말은 EBS를 활용한 공부, 그 다음에 영어 쪽은 칸 아카데미를 활용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해도 저는 애들이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룹으로 듣는 거는 생각보다 애들이 못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면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장점이 많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코칭이 되어주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같이 협업을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려면 로직이 세워져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하려고 하면은 엉망인 논리로도 가능하지만 친구랑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이때 많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준비한 걸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것을 또 피드백을 주고 계속 생각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레토릭 혹은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컨텐츠가 문법 단계라면 제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논리 단계이고요. 화면으로 이렇게 제가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수사 단계가 되겠죠. 이게 물론 이런 PPT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의 표현, 글, 아니면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막 표현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빌리는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론,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 진학은 어떤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도라는 건 가상의 이미지잖아요. 그래도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서쪽에는 중국을 네, 동쪽에는 미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중국 쪽 대학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주빌리 첫 해에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이랑 어원대학으로 제가 당시 고등부였는데 고등부 아이들 2년 동안 같이 주빌리 아카데미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중국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을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그쪽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미권, 대표적으로 미국을 넣었지만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넓은 바다를 보고 있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숙제죠. 아이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물론 어렸을 때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명, 소명, 혹은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주빌리에 있는 기간 동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분과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중3 정도 좀 됐을 때 아이들이 주로 공부하게 될 언어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학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결정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어 쪽을 좀 더 할지 영어 쪽을 더 많이 할지 우리말 쪽을 좀 더 많이 할지 이렇게 아이들마다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많고 그거를 개별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교육 중에
일단 경건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등가정은 일단 신구약 파노라마처럼 성경 전체를 훑을 수 있는 일종의 문법 단계라면, 고등가정에는 이제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학부 다음에는 이제 성경신학을 또 전공을 했었는데요. 제가 배웠던 성경신학의 그 흐름이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팀에 너무 잘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로직이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더 바이블 프로젝트를 고등학교 때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성경 일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하게 될 것이고요. 중등가정에는 시간표에도 있지만 제자훈련을, 그다음에 고등가정에는 이제 1대1 양육을 미리 받았던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1대1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까지 이제 경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인가 대안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등검정고시, 고등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과정이든 일단 필수로 저희가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학습력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이 언어 능력은 어떻게 일단 구성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는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과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교재의 주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꼴카드를 쓸 때 어떤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포인트를 찝어주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이라는 퀴즈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공부하게 되고요. EBS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슬로우 리딩, 좋은 책을 함께 같이 읽는, 특히 문학 이쪽 언어 능력 쪽이니까 여기서는 문학, 아주 좋은 문학책들을 함께 읽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법은 토클이라는 시험을 한 번씩은 아이들이 준비하게 할 겁니다. 어법, 어휘, 담화, 장문, 독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중3쯤 됐을 때 한국어 검정시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될 거고, 개인적으로 어휘책으로만 어휘를 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각자의 배경이 너무나 달라왔기 때문에 어휘책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어휘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언어의 글을 넓히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수 어휘는 제시를 합니다. 초등은 800몇 개고요. 중등은 945개, 고등은 900개의 어휘가 나름대로 이제 국정교과서 안에서 필수라고 생각하는 어휘들이 모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어휘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독서 프로젝트가 정말 제가 너무 꿈일 수도 있는데요.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요, 저 넓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려면은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독해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희 주빌리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인문사회 세미나가 있고 수학적 세미나가 있고 자연과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아이들한테 도전하고 그와 관련된 인문 책들을 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관심도가 넓어지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은 책을 읽게 할 거고요. 이제 최종 보스는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그 1차 자료를, 1차 문헌을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뭐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끝판왕은 이제 경제학의 대표가 되는 그 유명한 저자들의 책을 직접 읽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그 원서를 물론 원문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말로 잘 번역된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1차 문헌이 끝판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교부 누가 이렇게 말했대. 유명한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보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끝납니다. 논리의 끝판왕입니다. 1차 문헌. 그런 것처럼 물론 다른 책들을 다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진짜 말한 사람의 책을 읽어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 연결고리들을 잡아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 중 독서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언제 이 언어 능력이 확 늘게 되냐면 번역을 할 때 많이 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말 책을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아주 작은 책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씩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중등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라는 책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쓰기 단계, 결국 아카데믹하게 가려면은 쓰기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초등 단계에서는 쓰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듣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 때 그게 진짜 빨리 늘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 단계에서는 제대로 쓰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뉘앙스가 원어민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하지만 단어는 쉬운 그런 조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could, may, might, would, 그 미묘한 차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실생활별로, 상황별로 아주 꼼꼼하게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또 국제교육 팀장님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를 활용해서 회화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쓰기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문법 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 부분 이걸 가지고 말하기, 쓰기, 문법, 구조를 잡겠다. 이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 앤 라이팅을 또 강조하는 수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주제에 대해서 쓰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주제가 아이들한테 익숙할 수 있는 거는 쉽게가 아니라 그 주제로서는 토플인 것 같습니다. 토플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저희가 정규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읽기 시간에는 이제 두꺼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걸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붙어서 나왔는데 칸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 칸 아카데미를 활용해서도 거기서도 영문 읽기라든지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베이팅 수업이 있습니다. 고등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전공을 할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토플이나 SAT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 이제 HSK 외국인들이 보는 중국어 능력 시험인데요. 3급을 중학교 때 그 3급에 활용되는 어휘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 과정을 할 아이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 4급까지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타가 이게 네, 죄송합니다.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야 이제 고등부 과정은 HSK 4급,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4급을 도전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공할 아이들은 5급.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저희의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또 언어 프로그램에서 저희 학교가 지금 준비한 것은 사실은 올해 이제 아이들이 6학년 때 보내려고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저희가 멈춰졌던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외국인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기회가 된다면 리자이나 스쿨 아이들도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저희 아이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조금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언젠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또 꿈을 꾸는 삶이기에
그렇게 정말 되면 좋겠다라고 받아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학교에 가서 캐나다에 있는 리자이나라는 지역에 리자이나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제가 팜플렛을 뒤에 몇 개 뒀는데요. 한 6개가 있습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오신 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팜플렛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자이나라는 아주 좋은 학교에 거기서도 경건을 아주 잘 가르치고 또 친구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케어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을 다 듣고 혹시 영어가 조금 부족하면은 이제 거기에 ESL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꿈꾸기로는 이렇게 교환학생을 보낼 때 저희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그쪽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비로 그쪽 가서 아이들 6개월 정도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은 참 좋겠다 해서 리자이나에서는 코로나만 끝나면 코로나 문제만 지금보다 심해지지 않으면은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추진해 하고 있고요. 추진될 것입니다. 아직 보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1년이라도 보내고 싶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1년을 보내면 거기서 공식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1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가서 하면은 언어가 참 많이 들겠다는 생각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저희가 강조하는 학교답게 이제 가급적 중학교 저학년 때 가면 좋겠지만 이 중고등 과정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학교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려면 9월에 가야 되고요. 9월에 거기는 1학기이다 보니까 9월부터 1년이라면 9월부터 6월이고요. 네, 한 학기라면 9월부터 원래는 1월 초인데 이제 2월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조금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9월부터 2월 혹은 9월부터 6월까지 하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9월에 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긴 해서 이것도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학이 결정이 되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분과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핵심 지식을 하나의 나라의 지혜로 연결하는 것. 지식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도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은 국정교과서가 우리말 교육의 뼈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 내용을 내신 성적 준비하듯이 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달달 외우면서 공부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가치와 주제,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 주비리 중고등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칸 아카데미를 KA라고 이제부터 쓰는데요. KA는 이제 사회 과목, 또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그래도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준비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본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어나 영미권이나 중국 쪽으로 공부를 준비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중학교 때 4급을 좀 따면 참 좋겠다라는 목표는 세워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본 과정이 아니라 심화 과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그 인문학 콘서트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남양주가 다산의 도시잖아요. 그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라고 우리 시에서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장님 중심으로 이 다산 정약용의 인문학 콘서트를 전국에서 모아서 합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800만 원의 장학금 학생에게 갑니다.
제 꿈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산 정약용 연구하는 것이죠. 함께 세미나 중에 이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특히 다산이라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저희끼리 철저하게 디베이트하고 자료 모으고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보내는 것이죠. 네. 상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내신 따야 되는 애들이 얼마나 준비해서 오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남양주에 자랑이 되는 우리 학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잘 만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정보를 쌓고 저희의 자료를 모으다 보면 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유산이 저희 학교에 될 것이고 또 어차피 남양주시의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얼핏 말씀드린 인문사회 세미나를 계속 열어서 다양한 주제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은사님이 저희 학부모교육 오셨다고 제가 이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었나요?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지 오늘 세 번째라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아이들을 학교를 너무 잘 보내셨어요. 자녀가 3남매인데 어떻게 셋 다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도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뉴스를 길게 보지 않고 앞부분 뉴스를 보고 이 뉴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셨대요. 네. 지금 별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도전이 별로 안 되시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대요. 도전이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양한 주제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남들이 어떤 근거로 뭐라고 말하고가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은 교과서에서 피상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제가 던져지고 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찾아보는 적극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1학년 사회, 2학년 사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주도학습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주제들을 던지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료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또 답변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꿈을 더 자기가 꿈꿀 수 있는 분야를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CD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과정에서는 여기에 이제 1차 자료까지 있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칸트 얘기를 하지만 칸트 책을 읽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뉴튼,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들어봤지만 읽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가 된다면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나중에 진학이든 공부하는 데든 자기 꿈을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고요. 수학은 국정교과서를 뼈대로 그다음 칸 아카데미의 수학을 또 뼈대로 저희가 가지만 중학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교부터 우리 애들이 지겹게 하고 있는 기탄 수학의 L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 개념이 23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중학교 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과서 다 풀었어가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냥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그래도 자기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6학년 수업 때도 나누기와 분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 그거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나누었던 그 심오한 이야기까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수학 세미나 시간을 특별히 더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고등 수학은 개념 잡는데 그래도 저희 수학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께서 마플 수학을 강추하셔서 마플 수학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아이들이 계속 잡아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국정교과서 칸 아카데미.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실험 관찰을 장기 프로젝트로 하는 거죠. 뭐 천문 관측이든 어떤 변화에 대한 실험이든 관찰이든 이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는 거랑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랑은 저는 정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 특히 저희 학교 구조상 더더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과학 또 담당 선생님께서 잘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핵심 지식은 아니지만 코딩으로 따로 빼는 것보다는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코딩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 백그라운드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운이 좋아서 희귀한 언어들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을 때 학부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별로 안 하는 언어들을 막 배웠습니다. 아카드어, 우가리더, 히타이트어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막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언어를 준비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왜? 언어를 통해서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의 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라든지 대학교 이후 단계에서는 내가 제대로 구사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특히 학문에서는 뭐 라틴어라든지 인문학 쪽으로 갈 거면 뭐 대박이죠. 과학 쪽으로 갈 거면 과학의 언어, 수학을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취직을 정말 원한다면 코딩보다 더 좋은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작업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대요. 코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저희가 뭐 네이버에서 찾는 그런 코딩 말고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진짜 컴퓨터 언어. 그래서 일단 꿈을 꿔봅니다. 애들이 코딩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찾아가야죠.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바다를 보여줄 거예요. 애들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빌리 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구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과정 때에는 아이들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주빌리를 보내주시면 아이들용 컴퓨터를 사주셔야 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한 30만원, 40만원 또 괜찮고요. 그걸로 게임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돌아와 봐서 저는 애플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애플이 비싸긴 하지만 한 방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영어 수업 때에도 구글 닥스, 저희 나중에 교육비를 설명드리겠지만 교육비 안에 저희는 대안학교라서 구글 계정을 공짜로 받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무한 계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한 계정당 한 16,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무제한으로 아이들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구글 문서나 이런 거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어민 선생님이나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나 과학담당 선생님한테 구글 닥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바로 피드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게 다 컴퓨터로 이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은 그걸 워낙 익숙하게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많이 익숙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컴퓨터를 통한 이제 논문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 페이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고쳐주고 첨삭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될 거라서요. 아이들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문서가 있고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게 있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중등 때 좀 제대로 받고요. 코딩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웹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처음에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등과정 때는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저희가 장학제도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토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토플 뭐 IBT 110점 장학금, 뭐 HSK 6급 장학금 다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셔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다산 뭐 무슨 인문학 콘서트 저희도 뭐 조금이라도 얹어줘서 장학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거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도 장학제도를 운영해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딩 쪽으로는요, 저희 학교에서 원하는 뭐 학적부를 아이들이 만들어낸다든지, 뭐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주빌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을 아이들이 만든다든지, 이런 미션을 이제 도전하게 해봐도 좋지 않겠나.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은 언어를 활용하는 거죠. 인문, 사회 쪽으로는 진짜 우리가 쓰는 언어, 과학 쪽으로는 수학, 또 우리 언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컴퓨터 언어 쪽으로 해서 언어를 활용해서 마음껏 세상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꿈꾸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영상 음악 편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의 표현력, 신체 활용 능력을 배우는 예술체육학과도 이거는 이제 초등과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체육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초등 때는 이제 팀 스포츠 하나 태권도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개인 스포츠도 제가 스포츠 욕심이 좀 많아서 개인 스포츠도 넣었어요. 여기 가까운데 테니스장 너무 좋고요. 멀지 않은 곳에 골프장도 있고요. 스키장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계절별로 뭐 볼링장도 낮에 가면 되게 싸요. 몇 시간에 뭐 5,000원 막 이렇게 막 하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의 시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룹 스포츠, 약대극 운동장 굉장히 넓거든요. 약대극 운동장, 그룹 스포츠, 개인 스포츠, 태권도 이렇게가 체육이고요. 태권도는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중학교 올 때쯤에 2품, 3품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1품, 2품 이렇게 해서 또 3품까지도 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합니다. 매주 합니다. 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는 아트표를 다니고 있는데 일단 큰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미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음악은 초등까지는 기본적으로 음악이 클래식 악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둘 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6학년 애들은 거의 두 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첼로를 하고 베이스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을 하고 드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악기들을 하나씩을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예술체육 분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선택 수업은 아이들이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어서 하는 수업입니다. 내가 뭔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아이들이 계획서를 써서 만들면은요, 그거를 수업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설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책임지고 그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실용음악을 가르쳐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스터디, 어떤 소설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인정해주고 또 학점도 줄 수 있는 선택 수업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성경 원어 수업. 라틴어는 너무 오래전에 잠깐만 배워서 얘네가 이제 시작하면 저도 라틴어를 1년 전에 미리 좀 더 해놓고 라틴어는 꼭 같이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애들한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해서 언어를 관심 있게 준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버드를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고전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병원아 듣고 있나? 네. 고전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유명한 학교들은 고전어 꼭 있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고대어, 고전어.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수업은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8시 50분에 등교합니다. 그리고 5시 10분에 끝납니다. 이게 저희의 일과입니다. 아침에 오면은 이제 플래닝을 하고 경건회를 20분 동안 합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는 그날 내가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리할 것은 학기 초에 제가 이제 내년 중등가정을 맡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배워나가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먼저 세부 내용들을 짜고 그 다음에 주 단위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건지 이제 꼴카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게 뭐 우리말 영역, 그 다음에 칸아카데미도 있을 것이고 독서도 있을 것이고 뭐 수학, 연산, 뭐 이런 훈련들, 개념 정리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다 플래닝을 합니다. 그리고 플래닝 한 대로 하루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되게 좋기도 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오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대로 두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 과정은 선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고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아이에게 유익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떠먹여주는 학교를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해서 내가 받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이 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세미나 수업입니다. 수학 세미나, 과학 세미나, 인문 사회 세미나가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언어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7타임이 있는데요. 매일 한 번씩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래마인 유즈를 활용하고 또 리딩 클래스, 그 다음에 라이팅 앤 스피킹 클래스를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이제 기본기를 제대로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간을 통해서는 디베이트도 하고 뭔가 아이들이 뭐 연극을 같이 준비하거나 뭔가 말하면서 영어를 활용해서 언어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 그래서 7번의 한 주에 7번의 영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HR 벨트는 저희가 반공동체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20분짜리 쉬는 시간이었으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 주빌리는 현재 쉬는 시간을 다 없애고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HR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놀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점심 먹기 전에 두 타임을 활용해서 스포츠가 2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가 한 번 있고 영어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미술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슬로우 리딩. 한 권의 책을 아이들과 깊이 있게 천천히 꼼꼼히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문학에 대한 천천히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 수업부터가 특기활동 수업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먼저 학기 초에 신청한 주제를 가지고 특기활동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코딩 공부를 더 하든 악기 연습을 더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다만 저희 초등학교를 나왔다면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열매를 요구하는 이제 학기 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자유롭게 한 것의 결과를 학기 말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즐거움 주제는 다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악기든 뭘 만드는 거든 뭔가 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선택 수업들을 열고요. 뭐 일주일에 하나, 2개 이렇게 열리면은 그걸 들을 아이들은 듣고 아니면은 선택 수업 그냥 특기 활동 계속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20분은 저희가 하루에 배운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종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희에게 12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하루에 뭐 3명씩 그날 배운 내용을 아이들 앞에서 개념을 말로 자기 말로 표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시간을 저희가 매일같이 넣어서 계속 자기가 배운 거를 말하는 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한 타임은 초등학교에 가서 SOT 지도를 하게 됩니다. SOT 1060까지 수료한 아이들은 원래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 가서 1일 교사로서 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도 물론 1060이 안 된 애들은 자기주도 학습 때 칸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 SOT를 먼저 끝내야 됩니다. 네, 1060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레벨 테스트를 하고 SOT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SOT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SOT 106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티칭하는 역할도 하고 나머지는 칸 아카데미 공부를. 그게 안 된 아이들은 SOT 시간에 자기가 학생이 되어서 계속 배우면 됩니다. 1060이 될 때까지.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이제 1과가 끝나게 됩니다. 보시면 뭘 배웠나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6학년 애들이랑 이걸 나누면서 애들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나 이런 게 막 생각나니까 아니면 특기 수업도 하고 싶은 게 생각나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에너지가 생겼는데 이게 부모님들도 이걸 보시고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은 사실 약간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공부할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게 제대로 플래닝이 되고 제대로 수행이 되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고 평가라는 건 뭐 A+ 이런 걸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점검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찾기 쉽지 않다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1과를 구성하게 되면서요. 이제 언어 영역, 핵심 분과 예술체육 분야, 특기 영역까지 이제 고루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지혜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아이들이 중학생이더라도 책을 읽어주셔야 언어의 그릇이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체크하고 자기가 그 책임지는 연습을 하고 미션을 감당하는 저희 쿠폰을 주거든요. 그 쿠폰으로 뭐 게임도 하고 뭐 마켓에 가서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OT 때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꼴카드인데요. 아이들이 매일 오면은 이 비어있는 것에 자기가 오늘 배워야 되는 주제를 채웁니다. 내가 이거를 오늘 공부해야 돼. 이 주제야. 꼼꼼하게 채우는. 이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공부하는 건 아닌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골을 세우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초등학교 애들은 지금 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아래 지혜 언어 영역, 핵심 영역으로 그날 자기가 공부할 부분, 뭐 EBS에 뭐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이고, 마플사에 어떤 개념을 내가 얼마큼 확인할 것이고,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아이들이 점검하고 이걸 토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목표를 골을 세우고 부모님들이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잘 설명드릴게요. 저희 초등학교를 보니까 이거를 잘하면 아이들이 성장해요. 정말입니다. 네, 이것만 잘해주셔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애들한테는 습관 훈련이 능력이거든요. 네, 이렇게 또 골을 세우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자꾸 쿵쿵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첫 곡 하나만 바꿨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하면은
잘하면은 이렇게 상장도 계속 받는데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 이런 상장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책임지는 만큼 제 초등가족 때 매우 강조한 건데요. 책임지는 만큼 권리가 생긴다. 저희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더 아이들보다 많은 권리를 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저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더 많은 권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너도 그냥 똑같이 할 거 안 하고 마음대로 놀아. 게임 원하는 대로 해. 애들이 책임지는 훈련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각 가정에서 책임지는 만큼 권리를 주겠다. 이런 좀 철학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팀장님들이 곳곳에 계신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저희 여기 교무팀장님 유영모 선생님 계시고 뒤에 또 국제교육팀장님 유승환 팀장님 계시고 행정팀장님 박미선 팀장님 계신데요. 저희가 팀장님들과 함께 이런 커리큘럼을 잘 운영할 것이고 사실은 중고등부는 뚫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다 좀 케어하면서 좀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학사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과 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4주가 1학기이고요. 여름방학은 4주입니다. 하지만 이 4주 동안 2주는 학교에서의 좀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놀이학교와 말씀학교가 좀 다른 부분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4주 중에 2주는 학교의 프로그램은 열리고 올지 안 올지는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2학기는 8월 30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20주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에도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겨울 학교가 2월 7일부터 19일이고요. 원래는 겨울 학교가 좀 더 긴데 이번에는 그 구정이랑 방학이랑 딱 연결이 되어서요. 한 주가 좀 날아간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사 일정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로 아마 세부 내용들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급 편성은 이 올해가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내년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법적인 생각을 논리로 엮은 거를 수사로 전달하시는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후년에 통합반이 또 생길까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5학년 애들이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6학년은 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빌리 6학년 교실 안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6학년이 아니에요. 지금 6학년 아이들이 4명,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명, 중2가 1명, 중3이 1명, 고1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3부터 고1까지는 이미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는 아니지만 워낙 자기주도학습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언어도 너무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중국어, 영어, 우리말을 다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중3, 고1로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핵심 수업은 저희가 같이 듣고 세미나식으로 진행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저희가 6학년부터 고1까지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이제 얻어갈 거 얻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있는 열매를 보고 기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년에도 이런 통합반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원래 6년 전에 이렇게 주빌리가 시작이 될 때 초등학교 1학년만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과정으로. 얘네들이 이제 6년이 지나서 중1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처음 중1로 올라가면서 이 또래 아이들이 한 반을 온전히 구성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선배들이 잘하면서 또 같이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중고등학교를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면 자기주도학습으로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우선 제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반은요
1학년부터 아마도 고3 부모님은 안 계시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시은이가 이제 고2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은 고2까지가 통합반이 될 거고요. 반별로 세미나 수업이라든지 영어 수업은 같이 듣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 거 발표, 팀 프로젝트, 협업 이런 식으로 독서 중심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아이들이 9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16명이기에 최대 7명을 선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7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대가 아니네요. 제가 최소 7명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 이 초등과정에서도 선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지금 습관훈련, 자기주도학습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6학년 단계에서도 그 훈련을 하지 못하면 중학교에 갈 수 없다라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또 한다면은 다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7명이 최소 7명은 저희가 뽑을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또 약간 더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2003년 1월생부터 원칙적으로 2008년 12월생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그리고 학생 본인이 세대교인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고요. 정말 예외적으로는 기독교 교육에 적극 동의하는 가정이 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또 예외적으로 저희가 길을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원서 및 구비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에서 원서를 받으셨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직전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급을 받으셔서 사본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인 이유는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또 원서가 이게 빨리 준비하실 수 있는 원서가 아니에요. 이미 열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천서도 받으셔야 하고요. 추천서는 뭐 목회자 혹은 교회 학교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잘 알고 있는 분의 추천서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과정은 전용료가 없지만 다른 비용은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저희 학교 2층 행정실이기 때문에 2층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로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스캔을 하셔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원세 기재된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가 개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험 및 선발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 체험을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5일 동안 저희 6학년 공동체와 내년에 이제 같이 보게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5일 동안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학교 체험 및 선발 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이런 학교 분위기에 내가 가고 싶다. 이 학교는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도 아이들을 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을 때 비용을 8만 원을 서류 전형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통과하고 학교 체험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비용을 이제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지만 성품과 태도, 그리고 우리말, 영어 독해 능력, 수학 연산이나 개념에 대한 테스트를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면접과 학부모의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기 전형에도 있습니다. 꼭 공부만이 아니라 예체능 등 특기 분야도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이 강점인 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기 분야로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면담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인지는 그때 같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실까봐 이 특기 전형에 2가지 전형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품 천재 전형이 있습니다.
혹시 학습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도 저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배우기 위한 자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의 힘이 갖추어져 있는 아이는 정말 금방 이제 언어 능력이 좀만 더해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엄마 아빠가 밤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 조건으로 성품 천재 영역으로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품 천재랑 두 번째 영역은 의지 천재입니다. 네. 이런 말이 좀 천재란 말 별로 안 이쁘죠. 안 쓰긴 하는데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버텨낼 수 있는 그 습관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라면 저희의 철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경우면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체험의 선발 시험 때 이제 수많은 시험까지는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기준들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성품 천재와 의지 천재들은요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로 보여주시면 그 전형으로 또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 체험 기간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아이들을 본 부분 그리고 아이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원을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면접 후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소 7명을 뽑는다고 해서 아이가 의지도 없고 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뽑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희 학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합격자 등록은 면접 후 일주일 이내 학교 발전 기금을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은 제가 나중에 더 안내를 드리겠고요. 초등 과정에서 이제 입학금을 학교 발전 기금을 내신 분들은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그게 다 포함해서 낸 거기 때문에 내지 않으시고요. 이제 중고등학교로 오시는 경우 이제 4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 허가서를 수령하면은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OT 참석을 하셔서 제가 아까 빨리 넘겼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뭐 칼비테, 샬롬 레이스, 그다음에 아들러 이런 분들의 교육 철학을 저희가 좀 그때 나눠야 되긴 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400만 원이고요. 이게 정말 큰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끼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최대한 잘 쓸 거는 잘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 자립하려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주평학교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심에도 또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내주심에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잘 학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 그 전에도 당연히 다 발전기금 내고 왔지만 이렇게 발전기금을 내고 공동체에 오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를 알아보셨다면 다른 대안학교도 상당한 발전기금을 저희 학교보다 더 많은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비용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졸업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다 내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저랑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방법을 분납이라든지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의 경우 형제 서열에 상관없이 첫째가 발전 기금을 낸다면 둘째의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그러니까 가정이 저희 공동체를 같이 세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발전 기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기 교육비는 초등이 65만 원인데 저희는 67만 원입니다. 월 67만 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계정 비용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그 비용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사주셔야 된다는 점이
병원이 컴퓨터 지금 충분히 좋아요. 네, 병원이가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던데 제가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비는 SOT를 수료한 아이들은 사실 교재비 들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한우리도 이 초등학교 때 그 교재비 먹는 하마거든요. 막 한우리 한 달에 4만 원씩 교재비가 나가요. SOT도 빨리 하는 애들은 한 달에 막 2만 5천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교재비만 벌써 기본 6만 5천 원씩 교재비가 나갈 수 있거든요. 초등은. 근데 저희는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되고요. 또 EBS 네, 하면 되고요. 일부 이제 문제집을 봤을 때 한 달 평균 2만 원에서 또 자기가 책을 소화하는 만큼 꼭 도서관에서 안 빌리고 사야 되는 아이들은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또 교재비는 다른 저희 뭐 킨더나 특히 초등에 비해서는 교재비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라즈라고 나중에 저기 뒤에 있는 노트북으로 또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저기 뒤에 보면 아이들이 그 라이팅 프로그램으로 쓴 책들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저희 6학년 아이들이 6학년이라고 정확하지 않죠. 그 6학년 반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쓴 책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한 달에 5,00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3만 원이 드는데요. 이 비용은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다 그대로 다 쓰는 비용입니다. 이 3만 원 중에 만 원은 학급 운영비로 담임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게 드립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활용해서 물론 제가 더 보탤 때도 있지만 뭐 골든벨 시상을 한다라든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간다라든지 이 비용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폰으로 누릴 수 있는 저기 마켓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은 계산이 나오겠지만 한 달에 7,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서 저기서 쿠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애들은 쿠폰 안 받는 애들은 학교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술도 아무 재료를 가져가지 않고 미술학원에 저희는 그냥 7,000원을 보내드리거든요. 재료비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마음껏 거기서 주시는 재료를 뭐 물감이나 뭐도 활용하는 게 다 이 필요 경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쓰는 공동 물품비가 있습니다. 그게 6,000원 정도 학교 행정실에서 모아서 꼭 필요한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 소모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비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쿨버스가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재정이 참 어려워서 내년에는 만 원씩을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근데 중고등학교는 튼튼하니까 네, 스쿨버스 안 타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과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를 가든 악기를 하든 일단 그 안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에 뭐 오케스트라 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3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예요. 저희 자기주도 학습 시간입니다. 그때만 오케스트라를 원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밴드도 저희 중고등학교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배 시간이 있고 특기 수업이 있고 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있는데요. 특기 수업을 활용해서 밴드부 연습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과후 때 했던 뭐 테니스 이런 것도 수업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뭐 요리를 하고 싶으면 제가 요리를 선택 수업으로 개설할게요.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얼마든지 선택 수업 개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벨트 시간에만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뭐 실비는 혹시 요리 뭐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타 다른 교육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저희 교육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 비용이 초등학교 비용보다 좀 많이 저렴해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자기주도 학습인데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 드는 비용들은 사실 초등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똑같이 아이들 1대1 코칭을 해주셔야 되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초등보다 좀 더 많고요. 2타임이 더 많고요. 네. 중국어도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반으로 나눠서 2타임씩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으나 저희가 교육 비용은 저는 그래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 주세요라고 학교에 주시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소속 교회에서 혹시 주평화교회로 장학금을 주시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는 장학금이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가정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적 장학금, HSK 5급, 한국사, 한국어, 토클, 몇 급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달성했을 때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무와 이제 행정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보통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질문을 잘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한 2분 정도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여기 뒤에 저희 자료들 좀 놔뒀거든요. 저게 꼭 교재라기보다 제가 저런 걸 활용해서 애들 세미나 수업이나 할 거라는 걸 저 뒤에다 놔뒀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리장이나 그 카탈로그도 좀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있을 테니까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실을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사실 교실이 저 뒤에 지금 플랜 A는 저 뒤에 있는 아멘홀입니다. 올해 중에 교회 의자를 저희가 좀 다 장의자를 다 빼고 예배 시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제 접을 수 있는 의자들을 두고 저희 수업할 때에는 테이블 놓고 제대로 좀 넓은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저쪽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교실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 중고등학교가 열리기 전에는 저 교실을 제대로 좀 준비해 놓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더 좋은 길들을 늘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플랜 A는 아멘홀이고요. 혹시 아멘홀이 아니게 되면 저기보다 더 좋은 곳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하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 아이들의 배움의 성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혹시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쪽 뒤에서 자유롭게 좀 보시면서요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나가시면서 저희 코로나 때문에 간식을 지금 마스크를 벗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 드렸지만 나가시면서는 꼭 간식을 받아가셔서 댁에 가셔서 간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